자, 이제 본격적인 여러 나라의 성장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요람 보세요. 요람 17페이지. 자, 나라 하나씩 해결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 자, 뭐라고요? 만주, 송화강 유역. 됐죠? 그래서 만주의 그 위에 그러니까 초원지대니까 아까 내가 이 얘기도 했는데 초원지대니까 뭐라고요? 여기에서 목축. 그 다음에 송화강 옆에 평야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농사. 그래서 반농반목. 이 말 기억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연맹국입니다. 오부족 연맹.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 오부족 연맹이야. 그리고 오부족 연맹은 여러분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냥 뭐냐면 그냥 동서남북 중이야. 끝. 됐죠? 뭐라고요? 동서, 남북, 중. 그래서 보통은 여기 가운데가 뭐냐면 왕 나오는 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에 4개. 그런데 이게 부여랑 고구려가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부족장, 이 부족장을 가라 그래요. 가.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각 부족장들 뭐라 그런다? 가. 근데 이게 고구려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똑같아. 되죠?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축 이름을 따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뭐겠어요? 말, 소, 저는 돼지. 그 소농 옆에 있는 애 있잖아. 크리링 말고. 저팔계. 그래서 돼지 저자야. 그 다음에 구는 개구자야. 흰둥이 뭐라 그래? 백구라 그러잖아.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오부족 연맹인데 연맹한국의 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절대적 지배자가 아니야. 왕이 절대적 지배자가 되잖아? 그럼 그건 연맹한국이 아니라 그건 고대 국가야. 그래서 연맹한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왕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가 아니다? 지배자가 아닙니다. 됐죠? 뭐예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냥 뭐 생각하면 돼? 반장이야 반장. 과대. 됐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반장한테 지배당하지는 않았잖아. 맞죠? 네. 그래서 그래도 반에 문제 생기면 반장 대신 터지고 그러잖아요. 대신 담임한테도 혼나고. 맞죠? 이게 뭐다? 이게 연맹한국의 왕입니다. 되죠? 자, 그래서 뭐가 아니라고요? 지배자가 아니라 뭐야? 대표자에 불과해. 여기까지 된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지배자가 되면 고대국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계속. 그런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요 가가 부족장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런데 이 가들이 각각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요걸 뭐라 그러냐면 봐봐. 그냥 천천히 봐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뭐라 그런다? 사출도라 그래. 다시.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아까 왕이 다스리는 데가 있었잖아요. 뭐 대표자로서의 물론 왕이긴 하지만 중앙. 그리고 4개의 권역이 있죠. 요걸 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오부족. 되죠? 아니 별 얘기 아니죠. 그냥 그려놓고 보면 별 얘기 아니잖아. 그쵸? 두 번째. 자, 그 다음 왕이 거느리는 관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도 요 관직명은 네이밍이라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왕이 거느리는 관리를 뭐라 그래요? 자, 해볼게요. 대사자, 사자. 한 번만 더. 근데 약간 어이없는 게 부족장들, 요 부족장을 가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가. 근데 동물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가부가 저가 뭐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가들이 다스리는 관리가 있거든요. 거느리는 관리. 이름이 대사자 사자야. 똑같네. 그럼 왕과 부족장이 뭐가 달라? 이게 연맹한국이야. 이해됐죠? 그리고 하물며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대표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족 안에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이 왕이 여기에 전혀 개입할 수도 없어요. 됐죠? 각각이야 각각. 그냥 반장일 뿐이야.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반장이 여러분한테
공부하냐 마냐? 학교 생활 태도가 어떠냐 저쩌냐?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잖아. 무슨 부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 요즘에는 부모들도 함부로 말 못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대표자에 불과한 거야. 된 거죠? 자, 그다음 관직명 다시 뭐라고요? 대사자사자. 외운 거야. 우리 좀 전에 쉬는 시간 전에 쉬기 전에 뭐 했죠? 고조선. 고조선 관직명 기억나요? 상, 대부, 장군. 부여는 뭐라고요? 대사자, 사자. 그냥 지금 외우세요. 나중에 복습 짧게 하시고. 아, 그리고 여러분 수업 있잖아. 복습 있잖아요. 복습 얘기 하나만 하면 시간 없는데. 아니야. 근데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저랑 수업을 한 4시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간에 쉬는 시간 빼면 한 3시간 반? 예를 들어? 그러면 복습은 반 이하로 하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했던 거에 총 시간의 반. 4시간이면 2시간? 뭐 3시간 반이면 대충 뭐 1시간 45분? 뭐 이렇게 되나요? 아예 복잡해. 그죠? 그냥 대충 자릅시다. 1시간 반. 거기 근처. 됐죠? 1시간 반 전후.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 수업 때 많이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국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과목이냐면 이게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거 진짜 무시 못해. 그래서 사실은 그냥 들으면서도 상당히 해결돼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외우는데 너무 그렇게 시간 많이 안 투자해도 돼. 그래서 제 생각은 짧게 끊어치는 게 좋아.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쉬는 시간에 우리 수업하면 3번 쉬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고 나면 수업 끝나고 나면 또 쭉 쉬죠. 그러면 수업 한 대충 4조각 정도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 끝날 때마다 5분.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됐죠? 5분만. 왜냐면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물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고 나도 그래도 한 대충 5분의 시간 낼 수 있지 않나? 아닌가요? 너는 쉬고 나는 공부하냐?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사실 한국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정식 복습. 1시간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얘가 메인이야.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써드릴게요. 쉬는 시간. 그럼 마지막 10분. 취침 전. 이 다 합쳐봐. 최소로 1시간 반이라고 치고 다 합쳐봐. 1시간 45분이지. 근데 똑같은 시간도 한국사는 쪼개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근데 제대로 되는 건 있어야 되니까 제대로 되는 건 요거야. 요거 시간이 짧죠. 그래서 얘네 둘이 받쳐주는 거야. 됐죠? 쉬는 시간에 금방 봤던 거 있잖아요. 금방 봤던 거 금방 보면 진짜 몇 분 아닌데 그냥 어차피 시간 없잖아. 후다닥닥. 근데 5분인데 때에 따라서 3분에도 볼 수 있어. 후다닥닥. 끝. 두 번째. 요거는 제대로 된 복습.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취침 전에 원래 이거 잘 안 외워지는 것들 외울 때 취침 전에 많이 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워낙 막 학습에 대한 이야기, 뇌과학 뭐 이런 것도 많이 발달했잖아.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험 공부는 여러분 자꾸 너무 양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양치기. 시간을 최대한 많이. 됐죠? 그거보단 여러분 집중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잠줄이지 마시고, 됐죠?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처음 이제 여기 시작하시는 분 많죠?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침에 수업 시작하고 점심에 수업 시작하고 이렇게 수업을 때 우리 만나잖아요, 인문반에서. 일단 졸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졸죠. 예를 들어 집중이 안 되지. 그러면 왜 와 있는 거야? 어젯밤에 도대체 뭐 한 거야? 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그렇죠? 그런데 잠깐 그럴 수는 있죠. 특히 뭐 식사 후에 뭐 오후 시간에 뭐 바로 만나거나 하면 잠깐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업해 본 경험으로는 조는 사람이 졸아. 습관이야.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본인을 자꾸 놓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상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백으로 돌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할 때.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외우는 거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라 뭐 오늘날 현대과 뇌과학들이 밝힌 거잖아. 왜냐면 그 잘 때 머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장기 기억, 그다음에 단기 기억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거든. 그래서 오늘 봐요. 한 번 어쨌건 두 번 봤잖아. 근데 여기는 한 번 본 것도 있지만 이건 사실은 더 임팩트가 있는 게, 이건 사실은 수업과 붙어 있는 거거든. 이건 사실은 수업이랑 붙어 있잖아. 내가 수업을 들은 거 아니야 지금. 듣고 5분 한 거잖아. 맞죠? 강의가 4개면 5분도 4개일 거고, 강의가 3개면 5분도 3개일 거고. 맞잖아.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어차피 똑같아. 됐죠? 1시간 30분, 10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습할 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뭐 난 못 외운다, 자꾸 까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초두 효과랑 최신 효과라는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디립다 팔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좀 끊어치기 잘하는 것도, 유연하게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입생 환영회 간 거야. 한 140명을 한꺼번에 만났어 오늘. 근데 회장이나 뭐 아주 특별한 사람 빼고, 원래 알았던 사람 빼고, 내가 오늘 손이 새로, 오늘 내가 나랑 인사한 사람만 140명이야. 140명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 뭔 기억나더라? 그 자리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인사한 사람은 임팩트가 남아요. 이걸 초두 효과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도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을 외우기가 좋아. 이걸 최신 효과라 그래. 그래서 최신 효과, 초두 효과를 여러분 이게 잘게 끊어치면 최신 효과, 초두 효과가 여러 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정신살란하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만할게요. 네,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해달라, 공부를 많이 해달라가 아니라 짧고 효과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초반에는 시간을 영어랑 국어 쪽 그런 데다 많이 드리는 게 나아. 그리고 한국사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됐죠? 네.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계속할까요? 그래서 부여의 관직명 뭐라고? 대사자사자. 외운 거야. 그럼 나중에 좀 이따 집에 가서 복습하거나 뭐 할 때 더 짧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안에 웬만큼 해결하면 되잖아. 자, 그다음 특산물 갑니다. 자, 특산물 이거 이제 안타까운데 이것도 어쩔 수 없네. 일단 북쪽이니까 그냥 말은 있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주옥 모피. 됐죠? 됐지? 그 다음에 제철 행사 완전 중요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 여러분 제철 행사는 농경사회 유풍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뭐야 이거? 땡스기빙 데이지. 땡스기빙 데이. 그쵸? 그러면 부여의
제천행사 이름이 뭐예요? 영고. 근데 언제 해? 12월. 다시. 여러분 제천행사 전체 출제율 1위는 무조건 영고야. 제일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한국에 현재 살고 계시죠?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 추수를 언제 하겠어? 추수 언제? 추수 언제? 가을. 맞죠? 그럼 그게 대충 몇 월이 되겠어? 대충? 그렇지. 10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천 행사는 전부 뭐다? 다 10월인 거야. 그러니까 제천 행사를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우는 게 아니야. 제천 행사는 뭐라고요? 무조건 10월인 거야. 그런데 10월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개만 외우는 거야. 시작합니다. 영고 보세요. 영고가 뭐야? 12월이네. 특이하죠. 여기 땡스기빙 데이 맞아? 크리스마스 아니야? 크리스마스? 맞죠? 그래서 이거 이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러냐면 이게 수렵사회 유풍이에요. 여러분 아까 부여가 반농반목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유목, 목축의 풍습도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영고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특이하게 몇 월이다? 12월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천행사 전체 출제율 얘가 1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외우기도 좋아요. 그냥 발음 나는 그대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부의 제천행사야. 뭐라고요? 부여라서 영고예요. 부여라서 영고, 부여라서 영고. 그만할게요. 네. 외운 거지. 두 번은 없어. 나 지금 할 때도 약간 쪽팔렸어. 됐죠? 네. 그럼 외운 거야. 끝. 자, 그다음 풍습 갈게요. 여러분 풍습은요 순장. 그러니까 뭐 순장은 당시에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뭐 가야도 있고요, 뭐 고구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부여에 대한 게 가장 기록은 명확합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족장이 죽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이 집단적으로 파묻어요. 그러니까 많게는 노비 100명을 죽여서 같이 묻어버리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묘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같이 묻는다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부인도 죽여서 묻어요.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막 인상 쓰시는데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그래서 뭐라고요? 순장. 그다음에 흰옷을 즐겨 입었대요. 그다음에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는 다른 말로 취수혼이라 그래. 취수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내가 형수를 취하는 거야. 형수가 내 부인이 되는 거야. 형수를 내가 데리고 사는 거지. 모시는 거 아니야. 네, 좀 이따 다시 올게요. 됐죠? 그다음에 사주목의 법. 약간 비슷한 느낌 아까 있었다. 아까 뭐 있었지? 8. 이번엔 뭐예요? 4. 되죠? 근데 요 사조목의 법은 오늘날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단 하나만 먼저 외우시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일책 12법. 뭐에 대한 거야? 절도죄. 훔치다 걸리면 몇 배? 12배. 예를 들어 여기 그 태블릿 PC 그 누구 거예요? 당신 거겠죠? 당신이 갖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저걸 훔치다 걸렸어. 그럼 몇 개? 12개.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컴퓨터를 사줄 능력이 있다면, 저 탭을 사줄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훔쳤겠어? 그랬을 수도 있지. 왜 훔친 거야? 절도가 취미야. 됐죠? 그런데 그런 변태일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별로 없고요. 남의 물건 손댄 건 뭐야? 갖고 싶은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된 거지. 근데 나보고 몇 개를 배상해라? 12개. 그럼 12개 어떻게 배상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저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12배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저분한테 노비로 들어간다니까 저분이 뭐 부담스러운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식을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일책 12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부여 끝. 자, 그 다음 고구려 갑니다. 자, 고구려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는요. 자, 이들이 압록강 졸본에 산다는 거야. 근데 졸본이 어떤 곳이냐면 완전히 척박한 곳이에요. 됐죠? 졸본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졸본이 뭐라고요? 산악지방. 버려진 땅. 됐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여기만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무조건 약탈하러 다니는 거야. 됐죠? 무조건 삥 뜯으러 다닌다고. 이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고구려를 이해하는 기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건해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젊은 친구들은 특히 남자들은 일정 나이가 되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몸에 피냄새가 배어 있어. 왜냐면 워낙 피 흘리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굶주린 배를 채우려면 사람의 피건 동물의 피건 계속 피를 봐야 돼요. 되죠? 이게 고구려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야. 되죠?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연맹왕국. 자, 압록강 졸분에서 시작했고요. 여기도 연맹왕국입니다. 몇 부족 연맹? 5부족.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다 5부족이야. 다 5부족. 나중에 딱 하나 우리가 예외를 배워. 그러니까 예외만 기억하면 돼. 다 5부족. 되죠? 예외는 신라입니다. 신라만 나중에 6부족이야. 나중에 이건 뒤에 신라 편에 가서 얘기할게요. 다 5부야. 백제도 5부족 다 5야. 다. 됐죠? 여기도 부족장을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가. 그러니까 똑같아. 가라고 하는 게. 됐죠? 아까 가라고 한다 그랬잖아. 되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 가축명을 붙입니다. 기억나시죠? 마가, 우가, 저가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냥 대가. 상가나 고추가를 그냥 대가라고 불러요. 되죠? 자, 그다음 여기도 연맹왕국이라고 그랬죠. 연맹왕국은 뒤에 가서 설명 안 해요. 어차피 똑같아. 그래서 왕이 관리를 거느려요. 자, 관직명이 어떻게 돼요? 사자, 조이, 선인이에요. 야, 이거 또 나왔네. 그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죠. 자, 고구려의 관직명 이름 뭐라고요? 사자, 조이, 선인. 아까 우리 부여에서도 뭐 했는데 부여는 뭐였지? 대사자, 사자. 고조선은 상, 대부, 장군. 우리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뭐라고요? 사자, 조이, 선인. 그러면 고구려도 똑같이 고구려의 요 가들도 관리를 거느리나요? 그리고 이름이 사자, 조이, 선인이에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부여랑. 그래서 이게 뭐야? 연맹왕들의 특징이야. 왕은 뭐에 불과하다? 대표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직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해. 각각의 부족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그다음에 밑에 내려서 경제. 아까 얘기했죠? 산악지방. 그다음에 약탈경제. 그 약탈경제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집집마다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요. 이 창고 이름이 부경입니다. 근데 부경에서 오늘날 그 약탈했던 삥 뜯어온 물건들이 많이 발견돼. 그냥 편하게 보세요. 이게 그 덕홍리 고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야? 삥 뜯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짱 박아 놓는 거지. 됐죠? 그래서 오늘날 저기 만주 쪽에 있는 부경 같은 데서 뭐가 발견되냐면 조개 껍데기, 물고기의 화석 같은 게 발견이 돼. 근데 고구려는 압록강, 그러니까 하천의 상류, 그러니까 계곡 같은 데야. 거기에 무슨 여러분 하천의 계곡에 무슨 조개가 있어? 있어요? 무슨 조개가 있어? 그죠? 조개랑 그다음에 바닷 물고기 그런 게 거기 어디 있어? 그래서 뭐야? 그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고구려 주변에 바다가 없잖아.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긴? 옥조랑 동해가 삥 뜯긴 거지. 그죠? 자, 그 증거가 뭐라고요? 집집마다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뭐라 그래? 부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외워야 될지를 잘 이해해야 돼. 뭘 외워야 될지. 부경이란 단어를 백날 외워봐야 소용없다고. 왜? 시험에 잘 안 나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고구려가 떠오르면 되는 거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관직명은 왜 외우자 그랬냐면 이게 아까 선지에서도 봤잖아. 관직명을 아까 상이라는 관리가 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약간 얘기거리가 있는 거는 그냥 얘기로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약탈경제 한다며. 삥 뜯어서 창고에 넣는다며. 창고 이름이 부경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부경이 기억이 안 나서 부경인가 보경인가 고경인가 헷갈려도 시험 문제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1번 부경, 2번 보경, 3번 박영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출제자가 무슨 변태야? 그러니까 읽고 고구려가 떠오르면 되지. 맞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 밑으로 갈게요. 자, 그다음 제천행사 동맹입니다. 자, 몇 월? 10월. 10월은 안 외우는 거야. 고구려의 제천행사 이름 뭐라고? 동맹. 자, 지금부터 암기법 외울 거야. 갑니다. 여러 나라 성장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누구야? 고구려. 그 나중에 삼국시대도 제일 강하잖아. 팀플 해봤어? 팀플? 팀플에서 이기려면 누구랑 편 먹어야 돼? 팀플에서 이기려면 가장 센 놈이랑 동맹을 맺으셔야 돼요. 경기를 지배하시려면, 경기를 이기시려면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셔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고구려의 제천행사 이름 뭐라고요? 동맹. 외운 거야. 외운 거야. 10월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다 10월이라니까. 근데 아까 아닌 거 하나 있었지. 뭐 있었죠? 영고. 영고가 며칠이라고요? 그렇지. 한겨울. 12월이야. 12월.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국동대열에서 했는데 가볍게.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풍습. 특히 서옥제 잘 나와. 서옥제랑 형사취수제. 근데 서옥제가 더 잘 나와. 형사취수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뭐라 그래요? 취소원. 그러니까 형이 죽잖아? 그럼 형술래가 데리고 사는 거야. 근데 모시는 개념이 아니라 내 부인이 되는 거야. 되죠? 그 다음 서옥제 갑니다. 자, 서옥제는 얘가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제가 성지 위소동 이전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자, 성지 위소동 이전 그냥 입으로 해볼게요. 입으로. 남자와 여자가 이게 혼인풍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잖아. 그리고 나면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네 집으로 옵니다. 됐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서옥제라고 하는데 왜 서옥제냐면 봐봐요. 남자가 여자네 집으로 왔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야 이게? 예, 처가살이잖아. 처가살이. 근데 사실은 처가살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처가살이의 성격이 있지 완전히 처가살이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나중에 독립을 하거든. 그래서 여자네 집 이렇게 대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성지 위소동 이전은 그냥 입으로 할게요. 입으로. 됐죠? 여기는 무조건 성지 위소동 이전에 그 표현 그대로 나와. 그래서 여기는 기출을 많이 보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야. 됐죠? 딱 정해져 있어. 딱 약속된 표현. 약속된 사료. 그것만 나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니까 괜찮은데 나중엔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이런 거 틀리시면 공부 제대로 하고 틀리시면 진짜 눈물 날걸? 왜 틀려 이런 거. 대옥 뒤에 조그만하게 소옥을 쳐. 그런데 웃긴 게 이게 신혼집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지금 여자네 집으로 와서 뒤에 뒷뜰에다가 조그만한 소옥을 져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자네 집이지.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저희 집이라고 해봐요. 이게 나야 나. 마이 홈. 그런데 지금 여기 딸이 그러니까 우리 딸이잖아. 내 딸. 근데 내가 사비를 드렸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옥을 뭐라 그런다? 이걸 서옥이라고 불러요. 또 서자가 뭔데? 사위서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혼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사이놈 방이야. 그럼 우리 딸은 누가 데리고 자? 우리 딸은 내가 데리고 자. 이게 뭐예요? 모기는 내 맘이지. 이게 뭔 소리냐면 내 딸을 내가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사위가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내 딸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자신이 몸빵을 하는 거야. 노동력으로 때워주는 거야. 내 딸 데리고 나가기 전에.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사위가 우리 딸이랑 독립을 할 수 있냐면 성지 위소동 이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들이 둘, 셋 정도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뛰어다닐 정도가 되면 가족을 데리고 독립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왜 딸 데리고 자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약해서 우리 사위가 자꾸 이렇게 먼데 와서 불쌍하다고 자꾸 넘기면 우리 딸이 빨리빨리 임신할 거 아니야. 여기다 대고 외우라 그러면 안 돼. 됐죠? 그러면 애들이 빨리빨리 장성하고 빨리빨리 독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시간을 늦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이놈을 머슴처럼 최대한 부려먹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뭐라고요? 서옥제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해질녘이 되면 남자가 여자 집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자기의 이름을 외쳐요. 이거 웃기지 뭐. 몇 놈이나 있다고. 저 범석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앞에 큰 절을 올려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내를 청해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안에서의 반응이 중요하죠. 이 지금 나야.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그런데 사이놈 걸어 들어올 때 발자국 소리부터 거슬렸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땡이야. 이해됐죠? 그럼 내가 밖에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은 우리 아이가 몸이 안 좋다라고 하네. 자네는 그냥 건너가서 주무시게나. 그럼 끝이에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남자는 지금 남의 집에 와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밤에 벽이나 박박 긁으면서 자겠죠? 그래서 내일 해 뜨면 만날 옥저나 동해는 죽는 거야. 이해됐죠? 이게 뭐라고요? 서옥제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서옥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형사 출제까지 말씀드렸고요. 끝! 고구려 다 했네요. 자, 다 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옥저 동해. 자, 그리고 삼안.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나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끝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깝네. 자, 여기 좀 봐. 보세요. 자, 옥저 동해. 자, 위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옥저는 함흥평야. 그다음에 강원도 동해바다 옆에 동해. 이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뭐가 없다? 왕이 없어. 군장국가야. 군장국가라는 건 무슨 말이야?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죠? 왜 왕이 없죠? 누구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구려 때문에. 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로 맨날 와서 삥 뜯잖아. 맨날 털로 오잖아. 근데 만약에 대표자가 생긴다고 생각해봐. 아니 뭐 절대적 권력을 떠나서 대표자가 생기면 뭔가 구심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구심체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한테 저항할 수 있잖아. 야, 빵 갖고 와. 그러면 빵 사러 안 가. 뭐 이거 할 수 있잖아. 단체로 모여서. 구심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구심체가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구심체를 작살내는 거야. 그래서 아예 왕을 뽑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고구려의 압력으로 여기는 둘 다 똑같아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연맹국이 아니야. 연맹국은 뭐야? 왕이 있다고. 됐죠? 근데 왕이 절대적 권력자가 아니라 그랬죠. 절대적 권력자가 되면 고대국가가 되는 거고. 되죠? 근데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분장국가예요. 그래서 여기 뭐만 있어요? 부족장들만 있어요. 부족장. 근데 그 부족장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자, 부족장 이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외울 거야. 읍군 삼노 후예요. 되셨나요? 읍군 삼노 후. 아까 우리 앞에서 뭐였지? 관직명. 관직명. 여기는 뭐라고요? 관직이 없어. 왕이 없는데 왕 밑에 관직이 어디 있어? 근데 단 뭐가 있다? 군장들, 군장. 군장 이름이 뭐라고요? 읍군 삼노 후. 요 얘기가 나오면 뭐야? 옥저이거나 동해인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요 군장의 세트가 또 밑에 있어요. 되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됐죠? 자, 그래서 읍군 삼노 후 외우셨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네이밍이라서. 그 다음에 옥저는 여러분 토지가 비옥하고요. 소금도 나고요. 해산물도 많아. 그러니까 토지 비옥하니까 농산물 많겠지. 그쵸? 근데 바다에 해산물도 많이 나네. 근데 소금도 있어. 그래서 특징이 뭐야? 없는 게 없네. 그래서 감사함이 없어. 그래서 제철 행사 없어요. 됐죠? 원래 사람이 부족한 게 있어야 감사할 줄 아는 거야. 그죠? 자, 동해는 경제, 방직 기술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특산물 있거든요. 당궁, 과마, 반어피. 특산물 딱 두 번 나와. 아까 뭐 있었지? 말, 족, 모피. 말, 족, 모피는 누구야? 부여. 당궁, 과마, 반어피는 누구예요? 동해.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0월에 무천. 됐죠? 그래서 요거는 10월은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제가 뭐 아무자 따기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기라 네이밍이라 갑니다. 자, 동해는 제철 행사 이름 뭐라고요? 동무.
됐죠? 자, 동해는 뭐라고요? 동무. 그래서 뭐라고요? 무천. 되죠? 오케이. 자, 그다음 풍습. 자, 풍습은 이제 옥조 같은 경우에는 민며느리제, 그다음에 가족 공동묘. 여러분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랑 짝꿍이냐면 서옥제랑 짝꿍이거든. 그렇잖아. 이게 다 지금 혼인 풍속이잖아. 그렇죠? 민며느리제.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 자, 봐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기로 하잖아요. 아까 남자가 움직였지. 이번에는 여자가 움직여.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풍습을 배우고 어린 나이에 보통 9살에서 10살. 그래서 여자는 남자 집 가서 노동력을 그러니까 제공하고 풍습을 배워. 그다음에 17, 18 결혼 정년기가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남자가 자기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혼수품을 바리바리 싸가야 돼. 그래서 여자네 집에 혼수품을 주고 자기 부인을 데려옵니다. 이게 서옥제와 가장 큰 차이야. 다시. 그래서 이걸 일종의 매매혼적 성격이 있다라고도 말하거든요. 매매혼이라는 게 뭐냐면 결혼을 사듯이 하는 거야. 부인을 사오듯이. 이런 걸 매매혼이라 그러는데 완전 매매혼은 아닌데 매매혼적 성격이 있는 거지. 다시. 여러분 아까 고구려 서옥제는 남자가 자기 부인을 여자네 집에서 노동력을 하나 빼올 때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 그런데 옥저는 좀 다르죠. 옥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노동력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 배상하는 거야. 여자네 집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처갓집에 확실하게 물질적 이익을 안기고 뭔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돈 주는 거지.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끝. 자, 이렇게 해서 민면허제 했고요. 자, 마지막 가족 공동묘.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오늘 마칩시다. 됐죠? 네, 지금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중간에 끊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요 얘기만 조금 마무리하고 끊을게요. 됐죠? 지금 시간 살짝 오버하는데. 자, 갑니다. 이제 다 했어. 갑니다. 가족 공동묘. 요건 뭐냐면 얘 똑같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요거 골장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뼈를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 두 번째, 한 번 묻고 한 번 더 묻는다. 그래서 두 벌 묻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를 그러니까 정식으로 매장 안 해요. 정식으로 매장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뒷뜰에 땅을 살짝 파고 할머니를 그냥 이렇게 누여 드려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흙으로 살짝 덮어서 그냥 할머니의 모습을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1년에서 2년을 놔둬.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 막 우리나라 여름 장마도 심한데 비 오거나 막 소나기 막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가끔 할머니 나오세요. 됐죠? 근데 뭐 나오셔도 괜찮아.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넣어드리면 돼. 이렇게 해서 1년 있다가 그 흙을 걷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6월만 남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그 6월만 가지고 장례를 다시 치러요. 그래서 6월로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골장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단어 뜻대로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한 번 묻었죠? 그리고 그 뼈를 모아서 가족의 큰 목곽을 준비해요. 목곽. 그래서 이 안에 가족의 뼈를 이렇게 함께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가족 공동묘. 됐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묘, 골장제, 한 번 묻고 한 번 더 묻었죠? 두 벌 묻기 전부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동해입니다. 동해.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족 이외에 가서 혼인을 해요. 그 다음에 특히 동해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책화 완전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게 시족 단위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족사회 풍습인데 그러니까 그 경제권 그래서 그 경제권을 지켜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남의 시족 쪽에 가서 만약에 경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노비나 소나 말로 배상을 합니다. 특히 지방직 구급 진짜 좋아하거든 이선지. 그래서 지방직 구급 여러 나라 성장에서 이거보다 많이 나온 거 없어. 노비나 소나 말로 배상을 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책화. 어느 나라야? 동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특히 지방직 구급은 진짜 대놓고 매년 내요. 매년.
되죠? 특이한 풍습이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여기 조계원이랑 아까 우리 조계원 살짝 했는데 이게 조계원이랑 책화가 전부 시족사회거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족사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석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시대 무슨 시대야? 철기. 야, 그럼 이거 수천 년 전 생활 모습이잖아. 아, 근데 이 팀들이 왜 이러고 사냐면 왜 이러냐면 폐쇄적 제형 때문이에요.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지도 그려보면 알아요. 지도 그려보면. 그래서 실제로 동해가 어디 있어요? 이쪽 동네 있죠? 근데 여기로 이제 사실은 백두대간이 지나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낭림산맥, 이렇게가 함경산맥, 태백산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백산맥. 그러니까 그 이쪽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태백산이나 소백산 자락을 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함경도로에서 위쪽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해안가로에서 이렇게 밑으로 나와야 돼. 근데 당시 산맥을 넘어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계속 폐쇄적 지형 때문에 격리돼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뭘 많이 갖고 있다? 옛날 생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되죠? 그래서 자, 동해에서는 항상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었던 게 뭐야? 무조건 책화예요. 책화. 얘부터 기억하시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성장 다 했습니다. 아니, 다 한 게 아니라 사만 빼고 다 했어요. 사만까지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인 것 같다. 됐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이만큼 해도 그래도 많이 한 거야. 한 번에. 그죠? 네. 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네, 누구 있는 거죠? 이게 요새 사람은 있긴 한 거지. 그럼 뭐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그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친해지겠죠? 네,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 친해질 거예요.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